메르스를 겪었던 현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메뚜기 스케줄을 띄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이 병동에 환자가 많다 싶으면 이 병동으로, 저 병동에 환자가 많아지면 저 병동으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 신규인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숙하다는 이유로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환자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 울면서 꾸역꾸역 일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계속 부르시니 순간 환자분 왜 자꾸 부르세요? 라며 뜬금스럽게 대답을 했고, 그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경호쌤 새해 복 많이 받아 고마워.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환자분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봤을 때는 한창 메르스로 병원이 시끄럽던 시절이었습니다. 면접 때도 감염병 유행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학생 간호사에게 이런 걸 물을 정도면 병원은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겠구나. 병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구나. 역시 병원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코로나19를 현장 간호사로 마주했을 때 메르스를 겪었던 현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 간호사들은 메뚜기 스케줄을 띄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이 병동에 환자가 많다 싶으면 이 병동으로, 저 병동에 환자가 많아지면 저 병동으로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에 내 근무조차 모른 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보다가도 코로나19 병동에서 기관 삭관해야 하는 환자가 있대 라는 수간호사의 말을 듣고 10분 만에 코로나 병동으로 근무를 하러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3차 대유행 시 환자가 급속도로 늘었을 때 중환자실을 5배드에서 14배드로 긴급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침상을 병실에 집어넣고 인공호흡기를 빌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 준비 하나하나를 현장의 간호사들이 직접 다른 병동에 전화해서 빌려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 병원은 병상만 늘리라고 하지 도대체 뭘 해주는 걸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얼마나 봐야 하는지 인력 기준이 없어서 보람의 병원 코로나19 병동인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9명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9월 감염병 간호 인력 기준이 발표가 되고 나서 현장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간호사들은 장갑을 겹겹이 끼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마스크를 끼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는 체의가 있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있는 보기 자세를 자주 취해줍니다. 중환자는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각종 중심정맥관, 말초동맥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간호사 4명 이상과 의사 1명이 환자 체의를 변경해야 하지만 인력이 없어서 간호사 3명 이하와 의사 1명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중환자실에 보낼 인력이 부족해 중환자실 병상을 축소하여 인력을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위기대응 중환자실로 인력을 보내기 위해 중환자실 베드 20개를 12개로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응급중환자실 말고도 거의 모든 중환자실의 침상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중환자실로 가야 할 환자들이 병실에, 응급실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일반 환자보다 더 많은 간호시간과 집중도가 요구됩니다. 병동과 응급실의 간호사들은 환자를 이미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도까지 높은 환자를 보게 되니 노동 강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위기 대응 중환자실인 DICU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3명을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 간호인력 기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0.6명보다 3배가 넘는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환자 수가 많다 보니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지침도 못 지킨 채 밥 먹는 1시간 빼고는 근무시간 8시간 중 7시간의 격리병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같이 들어가 있던 동료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그 동료의 환자까지 4명을 봐야 합니다. 4명을 본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지 아닌지만 관찰하는 정도로 간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실로 한번 들어갈 때 4시간 넘게 있어야 하다 보니 욕창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이 심하고 통증이 있는 N95 마스크보다 PPR이라고 하는 보호장비 착용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도 장기간 착용하고 있으면 계속 양압을 거는 바람으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두통이 생기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환자를 봐야 할 인력마저 없기 때문에 쉴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인력 부족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력 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서울대 병원과 보라매 병원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라매 병원의 간호간병 토마스 서비스 병동의 인력은 종합병원 기준인 간호사 수 대 환자 수 1대8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관리교 차등제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수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수간호사, 위생간호사, 처치전담 간호사, 피간호사가 포함이 되어 실제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2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토마스 병동에서 환자 수 12명씩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적으로 본원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 옆에서 간병을 도와주고 있는 일반 병동에서 간호사 1인당 12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 병원에서는 간병인,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담당하면서 12명의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사라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짜 간호사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그 환자분께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간호사는 환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환자 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립병원이자 3차 병원이라서 인력이 충분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나이트 근무 시 간호사 1인이 환자 17명 넘게 봐야 하는 병동이 있습니다. 병원이 밤에는 환자들이 자고 검사도 적다는 이유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1명씩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응급 상황은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어 환자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 간호사 1인당 3명의 환자를 봐야 합니다.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있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제, 승합제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각종 약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1분 1초도 눈을 떼서도 안 되고 늘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일해야 하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를 3명, 많게는 4명까지 봤어야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 너무 바쁠 때면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눈빛을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면 이런 순간들은 죄책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와 독립을 하고 2개월쯤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환자 3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3명의 환자분들의 체온, 시간당 소변 확인, 오더 확인 후 스케줄된 약물 투여를 하기도 빠듯했던 그때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던 환자분이셨는데 그분께서 10분마다 불러 가래를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뽑으면 얼마 나오지도 않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계속 부르시니 순간 환자분 왜 자꾸 부르세요? 라며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고 그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경호쌤 새해 복 많이 받아 고마워 라는 쪽지였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환자분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 독립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병동이 아수라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안이 입원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2명의 환자에게서 심정지가 와서 저를 제외한 6명의 간호사가 모두 CPR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CPR을 도와주러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제 환자의 혈압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의사에게 계속 노티를 하며 모든 종류의 승합제를 최고 용량으로 환자에게 투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차 신규인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숙하다는 이유로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환자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 울면서 꾸역꾸역 일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바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분께서 대변을 보신 뒤 기저귀를 갈아달라, 자세가 불편해서 변경해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더 중환 환자를 보느라 잠시만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결국 2-3시간이 지나서야 가봤던 상황들이 수없이 생각납니다. 이분들이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서 병동으로 가는 경우엔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시는 경우엔 굉장한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가서 간호를 해드렸다면 좀 더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과연 내가 환자분들께 바로 간호를 해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분보다 더 위중한 환자를 보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동안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 게 당연한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물 마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을 더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 죄송한 상황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20년차 선배 간호사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규 때는 분명 연차가 쌓이면 괜찮아진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조금만 더 이 환자에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알아봐주겠지, 병원이, 정부가 간호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 힘 써주겠지라고 믿던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도 환심만을 바라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나간 자리는 기계 속의 부품처럼 새로운 간호사들로 채워집니다.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곧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며 환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 시간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이 절실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주위 친구, 가족, 친인척까지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하고 거리로 나와서 일반 시민분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드리며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면 환자의 사망률, 입원 기간, 감염률이 낮아진다고, 간호사의 사증률이 낮아지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면 환자분들께서 더욱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청원은 간호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한 달 동안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의 간절한 외침에 지나치던 시민분들도 발길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청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나도 이곳저곳 홍보해 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간호사와 모든 국민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뭉쳐 10만이란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호사들이 내는 목소리로 법안을 만들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료 간호사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